네, 안녕하세요. 곽수산입니다. 곽수산의 정치 라이브 오늘도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작진 소리 질러. 네, 자 여기선 제가 왕입니다. 방송 들어가기 전까지만 해도 까뜻하게 하다가 마이크 앞에만 서면 제가 유일하게 조금 기백 있게 나갈 수 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아유 지금 아까 방송 전부터 들어오셔가지고 채팅 남겨주고 계시고 해피해피님이 곽수산이 화이팅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미음미음님도 감사드리고 박은정 의원님 최고라고 또 계속해서 이모티콘 알려주고 계십니다. 자, 일단 방송 오늘 어떻게 진행이 될 거냐면요. 전반전에 방금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님과 함께하고요. 후반전에 박주민 의원 그리고 황희두 노무현재단 이사와 함께 후반전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반전 함께하실 분 우리 조국혁신당의 박은정 의원님 모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의원님 저희는 좀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네, 좋습니다. 좀 당황스럽진 않으시죠? 조금 당황했어요. 오늘 어떻게 마지막 스케줄이십니까? 예, 오늘은 마지막입니다. 본회의 오늘 늦게 끝나고 저녁 먹고 왔습니다. 늦은 시간 와주셔서 너무나 진짜 감사해요. 불러주셔서 의원님. 감사합니다. 예. 아니 근데 이제 저희가 이야기 나눌 게 워낙 많아가지고 바로 좀 궁금한 걸 여쭤보도록 할 텐데 요것부터 이야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제 이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랑 네. 같이 지금 뭐 설전을 좀 벌이셨는데 제가 안 그래도 이 알고리즘이 떠가지고 어제 봤거든요. 근데 뭐 부실 수사 이야기하지 말라면서 그리고 이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김건희 여사 이 핸드폰 가지고 이거 보관해야 되는 거 아니야, 증거물 아니냐 했더니 그거 압수수색 하랬더니 뭐 압수수색 사유가 뭐냐 그러고 거기에 뭐 부실 수사 얘기하지 말라면서 내가 더 수사 많이 해봤다. 그 약간 일단 태도 자체도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 같이 무슨 검사 대 검사, 뭐 검사 대 판사 이 관계가 아니잖아요. 박성재 장관이 그 좀 발끈하는 때가 그 저한테뿐만이 아니라 이제 민주당의 다른 의원들한테도 발끈하는 때가 어떤 때냐 하면은 어떤 김건희 여사 건드릴 때예요. 때요? 그럴 때는 항상 뭔가 이렇게 좀 그 액션이 크거든요. 그리고 휴대폰은 지난번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 때 나는 그 부인의 휴대폰 못 보지만 우리 그 부인은 휴대폰 내 거 보고 자기가 맞아. 대통령인 것처럼 문자 막 답하고 그랬다고 해서 잠도 안 자고. 예, 그리고 그 휴대폰이 최병 당시에 사건 당시에 이종섭 장관에게 직접 한 개인 폰 윤석열 맞아요. 대통령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지금 문제된 명태균 씨하고 또 그렇죠. 주고받았다는 휴대폰이기 때문에 대통령 육성이 또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중요한 증거이기 때문에 압수해야 된다. 근데 압수가 안 되고 지금 이제 교체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기계까지 다 바꿨다는 거잖아요. 그 휴대폰을 안 쓰는 거잖아요. 그럼 안 쓰면은 이미 제출이라도 받으라고 했더니 함부로 그렇게 휴대폰 뭐 달라고 하면 주냐 뭐 이러더라고요. 근데 지난번에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도 제가 김건희 휴대폰 얘기했을 때 그렇게 아무나 휴대폰 가져오고 하는 거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거 기억나시는지 네, 맞아요. 모르겠는데 봤어요. 그 두 사람이 참 환상의 콤비다. 그 대통령 부부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는 휴대폰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성역이다. 성역으로 두 사람 다 인식하고 있구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압수수색 사유가 뭐가 있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가 방금 얘기해 주신 의혹들만 해도 그렇죠. 사유는 너무나 차고 넘치거든요. 죄명만 하더라도 뭐 공직선거법, 그렇죠. 정치자금법, 공천 개입 수세후 부정처사 뭐 등등 굉장히 제명도 중합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뭐 민주당에서도 요 핸드폰 증거로 보존해 달라는 청구하는 방안 요걸 검토하고 있다 그러고 네. 근데 공수처에서도 원래 쓰던 이 대통령 부부의 핸드폰을 증거 보전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네, 할 수 있어요. 근데- 수사 단계에서 네. 당연히 중요한 증거에 대해서는 기소하기 전에 음. 증거로 보존을 해달라 이렇게 신청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지금 명태균 게이트가 아니더라도 공수처에서 최상병 사건은 지금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있잖아요. 순직 그 수사 외압 관련해서 수사를 하고 있고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의 그 개인 폰에 대해서 그 당연히 음. 뭐
조치를 할 수 있겠죠. 아. 그런데 지금 창원지검에서 제가 왜 부실수사 수사라고 얘기했냐 하면 이것은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이 문제가 되고 무상 여론조사 대가로 공천을 그렇죠. 해줬다는 김영선 공천해줬다는 수레우 부정처사 문제이기 때문에 음. 중요한 거죠. 이 휴대폰 자체가. 그런데 창원지검 수사가 지금 대통령실이라든가 대통령 부부의 휴대폰 등 강제 수사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거길 정조준하고 있다는 느낌이 안 드시죠? 그래서 제가 부실수사라고 그렇게 아. 말했던 거죠. 맞아요. 그 어쨌든 제가 원래 이제 뒤에서 좀 여쭤보려고 그랬었는데 지금 명태균 게이트만 보더라도 사실 핵심은 끝까지 올라가야 되는 건데 네. 두 사람한테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한테 올라가야 되는 건데 너무 많은 인원이 지금 쏟아져 나오다 보니까 이거 이러다가 요 라인쯤에서 덮이는 거 아닌가라는 그 네. 불안감은 다들 갖고 있거든요. 창원에 지금 뭐 검사 지금 아주 그 작은 숫자의 검사로 네. 이 큰 규모의 그 수사를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수사가 지금 옆으로 퍼지는 느낌이잖아요. 위로 올라가야 하는데 맞아요, 맞아요. 그나마 그 옆으로 퍼지는 것도 제대로 하는 게 아니라 언론이 지금 계속 빵빵 터트리고 있고 지금 창원지검은 뭐 정치인을 소환한다거나 정치인에 대해서 누가 옆으로라도 뭐 이준석이라든가 뭐 처음에 얘기 나왔다가 또 조용하잖아요 지금. 네. 그래서 제대로 어떤 수사를 하고 있는지가 저는 좀 의심스럽다. 그리고 국민의힘 당사 어제 뭐 압수수색했다고 맞아요. 떠들썩하게 나오기는 했지만 그것도 압수수색 쇼를 한 것처럼 뭐 그 뭐 1시에 온답니다. 뭐 이렇게 미리 예고하고 또 제대로 서류도 제대로 뭐 이렇게 압수수색했는지 내용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네네네. 그래서 수사가 이게 그냥 지지부진한 것이 아닌가 그런 아, 느낌이 듭니다. 그런 점을 봤을 때 그리고 그 원래 우리 의원님도 검사를 하셨으니까 당사의 압수수색을 들어간다는 거는 저희가 어제도 잠깐 다루긴 했습니다만 그 당사의 압수수색을 들어간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실 간단한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어젠 굉장히 수월하게 진행이 됐단 말이에요. 그 네. 누구도 뭐 이거에 대해서 항의하거나 뭐 약간 막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문 열어주고 가져가세요 이런 분위기였는데 이게 그래서 어느 정도 그냥 얘기하신 것처럼 뭐 가져갈 거 없이 그냥 일단 이제 쇼의 느낌인지. 첫 번째는 한동훈 대표가 이 명태균 게이트 관련해 가지고 자기는 좀 벗어나 있는 거 아닙니까? 좀 관련이 뭐, 조금 뭐, 덜하죠. 네, 확실히 없죠. 그러니까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오케이를 했을 것이다. 그래 이참에 지금 문제되는 대선 주자급 뭐 이런 사람들 좀 보낼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좀 계산했던 거 아닌가 싶고 그리고 내부적으로 아마 되게 점검했을 거예요. 내부적으로. 그리고 그 제가 또 언론 보도 보니까 총선 이후에 뭐 자료는 모두 다 폐기하는 게 원칙이다 뭐 이런 얘기도 또 맞아요. 했더라고요 국민의힘 네. 관계자들이. 그래서 내부에 별로 뭐 압수로 해서 문제될 만한 것이 없다고 스스로 판단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압수의 성과도 저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실질적으로 검사가 그 검찰에서 제대로 된 증거나 네. 이런 거를 가져간 거는 없을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론 조작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네, 네, 그러면 그 여의도 연구소 이런 쪽 그 경선이나 이런 것들을 당원 명부를 통해 가지고 했던 이런 데를 압수수색을 하는 게 맞겠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당사에 그냥 뭐 압수수색하는 거는 저는 그것은 그렇게 뭐 맞아요. 제대로 된 수사 성과를 낼 수 있을까 싶습니다. 지금 뭐 어제 조직국도 가고 기조국도 가고 오늘도 뭐 했다고는 네, 합니다만은 이틀째 했다고는 그 언론에 계속 내기 위한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제가 어제 또 검찰과장 사표 낸 거 가지고 했더니 사표 안 받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는 사표 쇼냐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제 굉장히 쇼가 진행이 된 맞아요, 것 맞아요. 같다. 아니 그 안 그래도 제가 그 영상 보고 여쭤봐야겠다 싶었는데 사실 일반 여러분들을 그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검찰의 특활비나 이런 걸 다 네. 전에 삭감을 했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검찰에서 그 예산을 담당하는 담당자죠. 그 직함이 뭐라 그러죠? 검찰과장은 검찰과장. 검찰 전체의 인사와 예산을 담당하는 굉장히 중요한 직책이죠. 그래서 그 동기 중에서 1등이 가는 것입니다. 네, 서열 1위가 가는 것이죠. 중요한 자리고 중요한 자리죠. 힘도 센 자리고. 힘도 센 자리고요. 근데 이 사람이 그 검찰과장이란 사람이
예산이 막 삭감되고 그랬을 때 반항하는 취지, 약간 좀 항의성으로 해가지고 사표를 냈다라는 기사를 우리가 많이 그날 봤어요. 하루 종일 그 기사가 났어요. 맞아요. 그리고 단독 해가지고 처음에 나왔고요. 음, 그래서 국민들은 뭔가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너무 법무부 혹은 검찰의 그렇지. 예산을 뭐 무리하게 뭐 깎아가지고 어. 저기 검사가 저렇게 항의를 할 정도로 무리한 거 어. 아니야 이렇게 그런 모양을 형성했잖아요. 야. 그런데 그게 사표를 어제 박성재 장관은 뭐 본 적도 없다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근데 그 사표는 개인이 언론에 얘기하지 않거나 음, 그 내부에서 그 언론에 얘기하지 않으면 그 기자가 어떻게 뭐 허위 기사를 썼다는 건지 그러니까요. 그 확인을 해줬기 때문에 기사가 음. 나간 거고 온 언론의 도배가 됐었는데 그거는 그런 모양을 연출하기 위한 사표쇼 언론 플레이가 아닌가 제가 그 맞아요. 문제 제기를 한 거죠. 아, 정확하신 표현입니다. 왜냐면 그래서 저도 그 기사만 보고 사실 이 뉴스가 너무 많아서 묻히기 때문에 네, 그만둔 줄 알았다가 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어제 그 장면을 보고 네. 아, 그럼 아직 하고 있는 거잖아요, 계속 그냥. 그럼요. 예. 야. 그래서 제가 사표 수리하고 보고하라 그랬더니 박상재 장관이 너무 당당하게 사표 여기 받은 적 없고 보고할 것도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아, 여러분 네. 이거 진짜 그게 전형적인 검찰식 언론 플레이로 보여집니다. 그렇죠. 그렇게 계속 해왔죠. 국민들을 속이는. 그러니까 네. 박성재 장관은 아니 그 기사가 난 게 어떻게 검찰의 뭐 언론 쇼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네. 말씀해 주시는 거 듣고 저도 생각해 보면 내부에서 직원 한 명이 사표를 낸 거를 언론에서 어떻게 합니까? 모르죠. 흘려주니까 이거 알 수밖에 없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그래서 쇼라는 단어가 저는 과하지 않다라고 좀 느끼는 거고. 그리고 이제 아까 그 검찰의 압수수색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제가 오늘 방송 오기 전에 또 다른 방송에서 국민의힘 이제 출입 기자분한테 들었는데 실질적으로도 기자 그 출입 기자 안에서도 돈 내용이 그게 가져간 게 없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가져간 게 그걸 가져갔대요. 국민의힘의 공천 기준. 공천 기준. 기준은 가져가도 아무 네. 의미가 없죠. 그냥 우리의 그런 기준은 건 이거다. 공개된 자료 아닐까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네. 공천이 되었냐? 그거는 아마 안 가져가 그러니까 폐기를 했던지 네. 뭐 어떻게 됐던지 하여튼 못 가져간 걸로 제가 확실하진 않지만 건네 듣긴 했습니다. 사건 수사 제대로 하려면 대통령실을 정조준해야 되죠. 음. 네, 대통령 부부. 예. 아, 그러면 그 하나만 더 여쭤보자면 검찰에서 어제도 국민의힘에서 검찰이 몇 시에 압수수색을 온다라는 거를 또 알고 있는 느낌으로도 많이 아니 너무 확실하게 좀 느껴지잖아요. 네, 기자들한테. 그렇게 언론 보도 났죠. 근데 네. 국민의힘 관계자가 검찰 1시쯤에 온다고 하니까 식사하고 오세요. 취재진한테 네. 얘기한다는 것 자체는 사실 그런 경우 저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압수수색할 때도 그렇게 한 적도 없고 압수라는 것은 수사는 밀행성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알지 못하게 상대가 모르는 때 이렇게 갑자기 가야지 증거 자료가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미리 예고하면 그게 압수수색이 제대로 됩니까? 음.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네. 이게 지금 심각합니다. 이 검찰에 그러니까 우리가 검찰이 수사를 한다 그래도 사실 이게 제일 슬픈 건데 저게 그냥 보여주기식인지 그냥 한 번 하고 터는 용도인지 아니면 진짜로 수사를 하는 건지 의심하게 되는 이 과정 자체도 네. 말이 안 되고 사실 또 검사로 일하셨으니까 네. 이게 사실 너무 슬픈 일이잖아요. 말도 안 그거는 되고. 불행한 일이죠. 검찰의 신뢰가 무너지고 네. 사법의 정의가 국민들이 불신하게 된 것은 굉장히 불행한 일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검사 이야기 나온 김에 지금 12월 4일 날 검사 탄핵 이제 표결 예정인데 네. 이창수 중앙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그리고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장 이렇게 일단 검사로서는 3명이 이 탄핵 표결 지금 붙여질 예정인데 설마 했는데 이 탄핵 이제 표결 붙인다고 하니까 이프로스 이제 검찰의 내부 뭐 이렇게 망이죠? 통신망. 통신망이죠. 예.
거기에 부장검사 33명이 이제 입장문을 올리고 사실 단체적으로 이제 반발을 한 겁니다. 네, 공무원 집단 행동으로 볼 수 있겠죠. 이 행동 자체는 그래도 그럴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네.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가 응. 그동안 예전에 계속 공무원 집단 행동에 대해서는 음. 가차없이 처벌을 해왔어요, 검찰에서. 아. 그런데 그 검찰 자신들의 행동은 그렇게 단죄하지 않았죠. 그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공수처 같은 데서 그 검사들에 대한 그 범죄 비위들을 수사를 하는데 그 국가공무원법상 집단행동 이것은 수사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검사들이 집단행동은 검사들이 수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혹은 경찰이 하거나. 그래서 그 제대로 수사가 안 되는 건데 사실은 그런 집단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국회에서 검사 탄핵을 하는 이유는 검사들이 제대로 된 직무 수행을 하지 않아서 파면에 이를 정도의 비위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검사징계법상 파면을 할 수가 없거든요. 네. 검사 내부에서 검사징계법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처분은 해임입니다. 그래서 파면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비위를 저지르면 국회에서 반드시 탄핵을 해야 되고요. 국회는 국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 검찰이 제대로 수사권이라든가 검찰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당연히 탄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수사 관련해서 그 국민들이 너무나 어이없어하는 불기소 처분을 했잖아요. 증거 다 있잖아요. 네. 사실상. 그래서 그러한 부실수사 봐주기 처분에 대해서 그 책임 라인에 있는 서울중앙지검장부터 시작해서 그 4차장 반부패 2부장에 대해서 국회 차원에서 탄핵 소추를 하겠다는 거죠. 근데 사실 좀 그런 것 같아요. 그 검사도 그냥 따지고 보면은 이제 공무원인데 행정 공무원입니다. 행정 공무원인데 네. 유일하게 제일 특권이 있다고 느껴지는 게 행정 공무원 중에서는 유일하게 탄핵으로만 그렇게 멈출 수 있는 네. 직업 아니에요? 그렇죠. 그 검사만이 탄핵으로 네. 파면을 시킬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검사들이 스스로 제 식구 감싸기가 너무 많았잖아요. 그동안 맞아요. 김학의 동영상을 보고도 김학의 차관 아니다라고 했던 것이 검찰이고 뭐 명품백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동영상이 다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불기소 맞아요. 처분을 하고 야. 그런데 그 과정에서 문제가 됐던 검사들에 대해서 한 번도 제대로 징계를 하지 않고 지금 그렇죠.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가장 문제가 됐던 건 거짓 브리핑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아 맞아요. 뻔뻔하게 맞아. 그 기자들을 상대로 거짓 브리핑이 다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제가 법사위에서 뭐 장관이나 이런 총장한테 그 국정감사장에서 이거는 징계하거나 감찰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했더니 의사소통의 문제였다고 이렇게 둘러대서 징계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부에서 맞아요. 제 식구 감싸기를 하고 그리고 검사 징계 청구권자는 또 검찰총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검사징계법을 폐지하는 법을 발의했습니다. 그래서 검사도 일반 공무원처럼 징계를 하도록 하고 검사는 또 징계 양형이 매우 낮아요. 일반 공무원들은 아주 뭐 비위를 저지르면 굉장히 중하게 처분받는데 그렇죠. 똑같은 잘못을 저질러도 검사는 가볍게 처분을 받아요. 이게 그래서 문제야. 특수계급으로 본인들이 인식을 하고 그다음에 검찰총장은 또 경찰청장, 관세청장, 청장인데 검찰은 검찰총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굉장히 자아가 비대해여 있고 특수계급이라고 인식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특권적인 계급 의식을 좀 없애야 된다. 맞습니다. 진짜 그런 생각입니다. 근데 이렇게 검찰 내부망에 입장을 다 같이 올렸잖아요. 33명이나. 요거는 약간 그냥 누군가 올리면은 이거는 나도 같은 불만이라서 올려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어느 정도 소통이 있고 한 번에 이렇게 움직이는 거라고 볼 수 같이 있어요? 모여가지고 상의를 하겠죠. 같이 아. 모여가지고 그렇게 저게 아마 힘을 과시하는 거예요. 국회를 상대로 오늘 뭐 저기 메시지를 부당한 압력에 굴하지 않겠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요? 국회가 부당한 압력이 아니고 삼권 분립의 민주주의를 제대로 인식을 해야 됩니다. 검사들이 국회가 행정 공무원을 견제하고 감시하고
감독하는 것은 견제하는 것은 음. 너무나 당연한 민주주의 국가에서 상권 분립에 기초한 거기 때문에 직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검사들이. 그런데 마치 자기들이 부당하게 국회가 압력을 행사하는 것처럼 잘못 인식하고 맞아. 그래서 우리는 막 부당한 압력 권력에 막 맞서서 싸우고 있어. 우리 정의로운 검사야. 뭐 이런 잘못된 착각을 하면서 이제 30 몇 명이 모여가지고 서로 이제 연판장 돌린 거죠, 사실은. 대단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착각하고 있다. 맞아요. 그런 생각합니다. 이게 근데 이제 사실 저는 그렇게 지표로도 나온다라고 느끼는 게 뭐가 네. 있냐면 민주당에서 이렇게 검사 탄핵을 하는 게 지금 처음이 아니라 네. 이번 4번째잖아요. 그러면 이게 정말 부당한 탄핵이고 그런 시도라고 하면 오히려 민주당 쪽에도 역풍이 불어야 되거든요. 네. 야, 민주당 쟤는 왜 자꾸 이렇게 검사 탄핵하고 하는 거야? 라는 그렇죠. 그런 여론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사실 그런 여론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 검사 탄핵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다는 걸로 저는 굉장히 느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현실적으로는 이게 헌재 올라가면 네. 인용이 되기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잖아요. 네. 사실 쉽진 않잖아요. 이제 헌재에서 저는 음. 이게 이제 대통령도 탄핵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대통령 탄핵은 정치적인 탄핵입니다. 음.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이게 헌정 질서가 중단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검사의 탄핵은 징계적인 성격이 커요. 그러니까 파면을 검사 징계법상 할 수 없으니까 국회에서 파면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비위가 중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컨대 그 지난번에 안동환 검사 탄핵도 대법원에서 그때 공소권 남용이라고 대법원에 확정 판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헌재에서 그것을 기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헌재에서 굉장히 막 검사들을 탄핵해서는 안 되는 존재로 너무나 중대한 비위 막 엄청난 중대한 뭔가 이게 비위가 있어야 된다라고 그 기준을 너무 높게 설정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헌재에서. 그런데 이것은 징계성이고 또 헌재에 저희가 이정석 검사에 대해서 탄핵안이 왜 기각이 됐냐 하면은 이정석 검사에 대한 수사 자료가 헌재에 넘어가야 돼요. 그런데 수사 자료도 내놓지도 않고 수사를 진행을 제대로 하지도 않고 이정석 검사에 대해서 이게 그러니까 증거 자료들이 헌재에 확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탄핵을 할 만한 정도의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창수 검사장 등에 대한 탄핵은 뭐 국회에서 아마 또 본회의에서 또 아마 상정이 되어서 검토해서 통과 여부가 결정이 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 불기소는 국민의 60% 70%가 납득을 못 하세요. 체감 90%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사건을 그냥 무혐의 해준 것에 대해서는 어쨌든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것은 뭐 헌재에서도 저는 적극적으로 심리를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조금 긍정적인 측면은 혹여나 안 되더라도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검찰 개혁 그리고 검사들의 문제점을 많은 국민들이 공감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시도 자체도 검찰 내부적으로도 조금 경계심을 갖고 혹은 그럼요. 긴장할 수 있는 그런 네. 분위기는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검사는 어떤 경우에도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책임을 뭐 하죠. 책임지거나 자기가 어쨌든 뭐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라는 인식이 있었다면 이렇게 국회가 탄핵이 될 수도 있네. 내가 뭘 좀 잘못하면. 그리고 탄핵이 됐을 경우에는 그 후에 불이익이 큽니다. 뭐 변호사 등록도 안 된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러면 내가 위에서 나쁜 걸 시키면 뭐 봐주기를 해주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시키면 압력이 들어오거나 이렇게 시키면 그것은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끝도 없이 지금 검찰이 맞아요. 검찰권 남용이 문제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남용을 해도 난 나중에 뭐 아무 불이익도 받지 않아. 이것에서 탄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경각심이 될 수 있겠죠. 맞아요. 조심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나마 좀 네.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얘기하신 것처럼 엄청난 힘을 갖고 있는 거예요. 기소해가지고 그럼요. 그 기간이 혹여나 무혐의 또 무죄를 무죄가 받아도 나더라도. 그 네. 시간과 비용과 이 피해가 어마어마합니다. 한 그래서 사람이 인생이 무너지는 거예요. 와. 근데 이제 잘못된 기소여도 사실 무혐의 나면 검찰은
아님 말고 이거로 끝이잖아요, 사실. 네, 책임지지 않는 이거 특수부 검사들 특히 그래요. 그러니까 기소하고 구속하면 끝이다. 맞아. 이거. 그리고 영전에서 가잖아요. 예. 네. 손준성 검사 같은 경우에도 음. 실형이 선고 났는데 검사장 승진 그 전에 했어요. 예. 와, 맞아. 아, 기억납니다. 네. 여러분, 아, 무서운 힘을 갖고 있는 게 검찰이에요. 요거 진짜 우리가 계속 지켜봐야 됩니다. 견제를 하고. 자, 그러면 일단 검찰 이슈는 한 요 정도로 이야기를 좀 나누면 될 것 같고,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볼 텐데 그 전에 우리 또 찌주님이 슈퍼챗과 함께 박은정, 임은정, 은정 너무 좋다. 감사합니다. 저기 읽는 그대로 읽어드린 겁니다, 의원님. 네, 아주 응원해 주시면서. 그리고 우리 지연님도 의원님 대단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저렇게 올곧다 검사 출신인데도 사실 얘기하시면서도 뼈는 아프실 거 아니에요. 몸을 네. 담으셨었으니까. 근데 어쩌겠습니까? 또 우리가 아닌 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 바꿔 나갈 건 바꿔 나가야 되는 거니까.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명태균 씨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를 좀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명태균 씨 관련해서 어쨌든 국민의힘 당사는 이제 압수수색을 한 거고, 근데 뭐 크게 뭐는 없을 것 같다 이야기를 나눴고, 그리고 오늘 추가로 민주당에서 명태균 씨 녹취록을 공개를 또 했습니다. 누구에 관련된 거냐? 너무 많아서 헷갈리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은 조은희 의원에 관련된 녹취록을 공개를 했는데, 명태균 씨가 당내 경선에 개입을 해가지고 사실 조은희 의원이 그 공천받기가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었던 건 저희가 네. 매일 말씀드리고 있었어요. 왜냐, 서초구청장을 나와서 서초갑 페널티까지 안고 경선에 들어가서 어떻게 과반으로 한 번에 그렇게 공천을 받고 의원이 되었느냐. 거기에 명태균 씨가 개입한 정황이 일단 녹취록으로 나왔는데, 이거 진짜 핵심은 뭔지 아십니까? 지난번 이 녹취 잘 들어보세요. 지난번 노종면 의원님이 나오셔서 이야기를 하셨던 내용과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그때 힌트였는데 내가 그걸 몰랐어. 야, 이제서야 내가 노정면 의원님 그때 힌트를 주셨는데, 일단 공개된 녹취 듣고 오시죠. 조은이는 원래 거기 들어갈 건 없네요. 내가 그 작업한다고 작업도 해줬지. 그래가 페널티 20% 될 거를 5%밖에 안 들었잖아. 그래가 이거는 내가 요리를 해라. 그럼 무조건 가방 넣는다. 그럼 페널티 5%니까. 그래가 56%를 받아야 돼요. 지가 일하고. 조은이 딱 되고 나서 울면서 전화한대요. 그럼 다음날 제가 맨날 100번도 억 더 얻고 다닌다 했는데, 항상 조은이 어떡하잖아. CEO 공천 2개 있는데, 네? 서초갑에 내보고 2개 중에 1개 선생님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아무나 추천하세요.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자, 보신 분들 아시겠죠? 그때 그 이대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때 이제 저희 노정면 의원님이 네. 나오셔가지고 이 이야기를 하시다가 조은희 의원 관련돼서 이야기가 나왔어요. 또 그랬더니 그때 당시 이야기 며칠 전입니다만 해주셨던 거는 그 당시에 조은희 의원이 경선을 사실 하기도 힘들었었다. 그런데 경선에 들어가는 조건으로 다른 그 후보들은 페널티를 2자릿수로 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김건희 여사의 엄마 최은순 씨, 네. 최은순 씨가 무죄를 받고 나서 페널티 5%로 경선에 참여를 한다. 근데 그 김건희 여사의 엄마를 변호한 건 조은희 의원의 남편의 네. 법무법인이 변호를 했다가 무죄가 난 거고. 근데 정확히 녹취록이 나옵니다. 원래 페널티 20% 때릴 거를 5%로 했고, 그래서 이게 과반을 넘어야 이제 바로 네. 후보가 되는 거니까 결선까지 안 가고 56%로 나와가지고 페널티 5% 받고 51%로 최종 후보가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방금 녹취록에 그 내용이 있는 거예요. 조은희 의원이 당선이 되고 나서 시의원 공천 2개가 있는데 2개 중에 하나를 나한테 주겠다 그랬다. 네. 그래서 나보고 아무나 추천하면
그럼 제가 공천하겠습니다. 그 시의원 자리. 이렇게 조은희 의원이 이야기를 했다고 명태균 씨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저 녹취록에 따르면. 근데 실제로 그 한 분이 대구에서 활동을 하셨던 분인데 이 사람이 명태균 씨의 지인입니다. 그래서 그 시의원에 출마를 하는데 그때 무슨 국민의당이랑 뭐가 좀 있어가지고 조건이 안 됐는지 뭔지 몰라도 경선에서 낙선을 하긴 합니다만은 실제로 명태균 씨 지인이 시의원에 출마를 해요. 네. 근데 이 지인 A 씨라고 제가 한다면 이 A 씨가 연관이 또 많이 돼 있어요. 뭐냐? 이 A 씨는 홍준표 캠프에 있던 사람이고 이 A 씨가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 여론조사했던 당원 명부 있지 않습니까? 네. 국민의힘 당원 명부 유출된 그 유출한 게 이 A 씨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이게 A 씨 초기에 나왔던 얘기들이 있었죠. 그렇죠. 홍준표 시장 아. 관련해서 네. 당원 명부 유출이. 맞아요. 어제 설명은 좀 요 정도로 네. 상황은 정리를 해드리면 될 것 같은데 일단 들으셨을 때 좀 어떻게 보시는지 우리 의원님은. 이게 충격적이죠. 와. 그리고 그 이 당내 경선 부정은 음. 정당 해산 사유예요. 과거에 박근혜 정부 당시에 정당 해산이 됐을 때 중요한 당내 경선 부정이 그 사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명태균 씨가 이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나중에 이제 지금 이 국회의원 보궐에 네. 당시에 경선에 뭔가 불법한 것에 개입이 됐고 그걸로 이 후보가 됐다면은 그거 자체로 뭐 어마어마한 선거 범죄인 거죠. 이게 낱낱이 이제 밝혀야 되는 사안이고 그리고 또 이게 그 김건희 여사 이제 지금 그 친정 어머니 최은순 씨? 그렇죠. 최은순 씨 그 변호 뭐 대가성 공천이라면 이것은 윤석열 그렇죠. 대통령 김건희 여사도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이제 그 구조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범죄 구조는. 그래서 중대한 범죄 사안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창원지검에서 어쨌든 네. 명태균 씨를 지금 구속해서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검찰 내부에서도 외부에 있는 언론 쪽에서는 이런 녹취와 정황들이 네. 너무 짜 맞춰지고 계속해서 터지면 이걸 아예 의식을 안 하기는 어려울 수는 있겠죠. 안 할 수는 없죠. 그렇죠. 무시하긴 힘들 것 같은데 네. 어떻습니까? 근데 제가 그래서 법사위에서 박성재 장관한테 언론을 못 따라가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했더니 언론 따라서 수사 못한다 뭐 이렇게 또 당당하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언론을 따라가라는 것이 아니라 언론은 사실은 강제 수사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터져 나오는 녹취들이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들 아닙니까? 그리고 조은희 지금 의원이 이거 제대로 뭐 해명하거나 이런 것도 없잖아요. 제대로 못 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뭐 국민의힘 내부에서라도 제대로 진상조사를 해서 수사 의뢰를 하든지 그 자료를 주든지 해야 되는 것 같고요. 그런데 뭐 제대로 이게 그 창원지검 내에서 이 부분을까지 들어가기에는 지금 너무 허덕거린다. 검사 몇 명 가지고. 그래서 제가 지금 특수본 빨리 구성을 해서 국민의힘 대선, 경선, 본선, 그 다음에 그 지금 지자체 서울시장 오세훈 시장도 지금 문제가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금 뭐 그 보궐선거라든가 뭐 박완수 지사부터 해서 전체적인 지금 선거들이 다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 그렇죠. 그럼 이것은 그 선거 조작, 그다음에 여론 조작 이 실체일 수가 있어요. 이 명태균 게이트에 그렇죠. 핵심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그 얘기를 계속 드렸고 이 여론 조작에 대해서는 대대적으로 수사가 진행이 돼야 된다. 근데 창원에서는 여론 조작 수사를 하긴 한다고 오늘 언론 보도는 났더라고요. 그래서 네. 근데 그거는 계속해서 이제 언론이 이렇게 내니까 뭐 한다는 신용을 하는 것이지 여론 조작을 뭐 이게 제대로 이 조은희 이 사건 관련해서 제대로 뭐 언제 할 것인가 뭐 하세월 1년 2년 뭐 있다가 할 것인가 그건 뭐 알 수 없는 거죠. 네, 지금 우리 채팅 또 많은 분들이 올려주고 계시고 우리 홍카월드님이 진행자 왜 이렇게 어리버리하냐 횡설수설 너무나 죄송합니다. 좀 더 노력해 볼게요. 자, 그러면 아까 잠깐 이야기해 네. 주셨는데 그 창원지검이 네. 조금 허덕이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으니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건 이 명태균 씨 관련 수사를
검찰총장 직할 특수본으로 재편을 해야 된다. 네. 이게 어떤 의미예요? 그게 서울로 뭐냐면 갖고 올라오라는 건가요? 어차피 지금 창원지검에서 수사하고 있지만 대검에서 네. 이걸 컨트롤하고 있어요. 근데 총장이 뒤에 숨어 있는 거죠. 그리고 창원의 몇 명 검사로 이 사건을 컨트롤 여기 전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규모가 사이즈가. 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전부 서울에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아. 이 사람들이 창원에 있는 사건이 아니잖아요. 이게 그렇죠. 창원의 선거 사건이 아닙니다. 그러면 서울에서 혹은 이 중앙에서 대대적으로 특수본을 꾸려가지고 선관위 여론조사 전문성이 있는 선관위 직원들까지 포함시켜서 특수본을 만들고 수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언론이 여기서 대대로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정치부 기자들이 지금 창원에 가가지고 지금 진을 치고 막 창원 뭐 한대짬 자면서 맞아요. 취재하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언론에 제대로 진상을 알리고 수사 상황을 제대로 브리핑을 하면서 빠른 시간 내에 이 국민의힘 전체적인 선거와 관련해서 명태균이 얼마나 이 불법을 개입해서 저질렀는지를 다 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명태균 관련해서 창원에서 수사를 하고 있으니 명태균 씨 진술을 어느 정도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창원의 검사들은 이게 자기들이 할 수 없다는 거 알 거예요. 자기들이. 그래서 아마 특검으로 빨리 진행되기를 바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창원의 검사들은 한편으로는. 근데 특검은 시간이 걸려요. 특검법 통과되고 그렇죠. 특검을 임명할 때까지 몇 달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통과가 되더라도 그 준비하고 하는데 또 몇 달 걸립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중앙에서 대검에서 이 총장 직할로 막 수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수사가 특검에서 진행이 되도록 과거에 박근혜 정부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정농단 수사도 네. 서울중앙지검에서 특수본을 꾸려서 거기서 수사를 하고 박영수 특검으로 이어졌거든요. 그리고 박영수 특검에 대해서 황교안 당시 권한대행이 수사 연장을 안 해줬어요. 네네네. 그래서 기억나요. 다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되고 나서 구속은 특수본에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그러니까 이것은 그렇게 진행이 돼야 되고 마침내 이제 대통령과 대통령 부부의 불법이 있는지까지 빨리 수사가 진행이 돼야 되는 거죠. 국민들이 이거 언론 계속 터져 나오고 있는데 맞아요. 창원에서 뭐 주먹구구식으로 누구는 부르고 오늘은 뭐 압수수색을 한번 했다. 그 다음에 또 뭐 어디 했다. 이렇게 보고 있을 수는 없는 거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 네. 실제로 의원님이 얘기해 주신 것 중에 그 불안감도 있더라고요. 지금 어쨌든 창원지검에서 하고 있으니까 모든 기자들과 언론사들이 내려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 내려가 있는 것도 분명히 언론사마다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것이다. 네. 서울이면은 이동도 편하고 바로바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창원에 내려가 있으면은 예산도 계속 들 것이고. 그럼요. 근데 이게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점점 빠지는 언론사가 생기기 시작했을 그럴 수도 때 있습니다. 그게 문제가 더 커질 수도 있다. 그냥 그리고- 묻혀버리는 문제가. 그리고 뭐 어떤 언론사는 법조가 가 있고 어떤 데 정치부가 가 있고 이제 좀 약간 언론의 취재에 저는 한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맞아요. 해요. 근데 이거는 국민적 관심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언론이 제대로 취재를 해야 되고 제대로 언론에 알려야 되고 수사가 제대로 진행이 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방금 이야기하신 이 특수본으로 다시 재편을 하려면은 네. 어떤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거는 그 검찰총장이 결단하면 됩니다. 시무정. 네, 시무정 박성재 총장이? 장관이 승인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거 제가 계속 얘기하는데 장관이 계속 창원에서 잘하고 있다 뭐 이렇게 둘러대는 거죠. 사실 그래서 관심을 거기에 더 집중하지 않도록 그냥 지방의 어디 사건 하나로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근데 이 사건 수사는 지금 국민의힘의 가장 중요한 대선, 그다음에 지방 선거 이런 그것을 들여다봐야 되는 수사잖아요. 네. 창원의 사건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기하신 것처럼 아무리 지금 서울에서 창원으로 검사를 파견한다고 하더라도 네. 창원지검에서는 야 이거 우리가 다 해결하기에는 캐파가 너무 크다라는 거를 아마 느끼고 있을 것이다. 네. 굴러는 가고 있긴 있어도 네, 네. 괜히 힘겹게 굴러갈 거라는 이야기를 하셨고, 이거는 차라리 진짜 특검법이 진행되는 과정도 봐야 되겠지만은 그 과정 중에 이 특수본이 재편되면 네. 훨씬 더 효율적이긴 하겠네요. 확실히. 그럼요. 12월 10일 날 이제 김건희 특검법에 들어가 음. 있으니까 그때 이제 통과가 되면 특검으로 진행이 될 거거든요. 네. 네, 특검 진행될 때까지 이제 그 시간까지 음. 수사가 어느 정도 검찰에서 진행이 돼야 되는 거죠.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네. 한동훈 대표 관련해 가지고만 네. 짧게 하고 저희가 또 이 후반전 가야 돼 가지고 지금 우리 조국혁신당에서 한동훈 특검법 수정안 요걸 냈잖아요. 네, 한동훈 특검법을 5월 30일 개원 첫날 냈고 네. 그 후에 지금 댓글 관련해서 문제가 돼가지고 또 그 한동훈 특검법의 댓글팀 운영을 또 추가로 또 냈죠. 그것이 법사위에 지금 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는 당원 게시판 단계 글이 지금 또 문제가 된 거 아닙니까? 네, 네, 네. 근데 이게 사실 당원 게시판 이슈로만 보면은 사실 뭐 약간 좀 애매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나오고 있는 이슈들이 이 당원 게시판을 통해서 또 여론까지 언론까지 조금 움직여진 거 아니냐는 네. 의혹이 있기 때문에 사실 요걸 제대로 파면은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굉장히 좀 부담스러울 수도 네.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혹시 지금 이 한동훈 특검법에 댓글팀 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한동훈 대표가 법무부 장관 당시에 장관 당시에 국민 기자단의 형식을 통해서 음. 댓글을 운영을 했 것이 아닌가, 댓글팀을 운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네. 제기가 됐었죠. 네네네. 그때 아마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와우, 계속해서 맞아요. 문제를 제기했던 거. 내가 거기 거의- 일원이었다면서. 그렇죠. 그래서 본인이 이제 내부자 고발처럼 비슷하게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 부분을 넣었던 건데요. 이번에 지금 당원 게시판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원 게시판 글뿐만이 아니라 뭔가 그 포털에 뭐 그 그렇죠. 댓글도 같이 연동해서 했다면 그것은 여론 조작입니다. 그것은 그래서 중대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뭐 수사 대상이기도 하죠. 그런 부분들도. 그러니까 이 댓글팀 운영 관련해 가지고 좀 이 특검법을 낼 정도로 추가적으로 내용을 또 파악하신 게 따로 있으신 거예요? 아니면 지금 그거는 언론에 지금 나오고 있는 정도고 아직 네. 특검법으로 그것이 들어가 있지는 않는데 아마 민주당에서 이것을 계속 문제 제기를 하면서 아마 한동훈 특검법을 양문석 의원인가 맞아요. 이걸 특검법으로 내겠다고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걸 내시면은 저희가 발의한 한동훈 특검법 그까지 이제 합쳐가지고 그 한동훈 특검법 전반적인 부분을 논의를 할 수 있겠죠. 전반적인 네. 부분을 근데 지금 제가 또 보니까 그 말씀하셨던 한동훈 대표 이제 장관 시절 때 댓글팀 운영 의혹 관련해 가지고 경찰이 이제 고발인 조사를 시작했다 그래요. 네. 근데 이게 의혹 제기된 게 여름이거든요. 네. 7월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서야 좀 수사를 나선 거는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거 용산 쪽에서 치려고 움직였나라는 의혹도 있거든요. 그런 네. 의심을 하는 부분도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그런 언론 보도를 받고 지금 그게 매우 의심스러운 상황이죠. 한동훈 대표를 좀 그 내분의 이준석 2를 좀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보기에는 예. 네.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지금 버티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한동훈, 윤석열, 김건희 세 사람은 한 팀이었어요. 네.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지금 뭐 떨어질 수는 없는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지금 입장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는 감정적으로는 서로 결별한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서로 쥐고 있는 것이 꽤 있어요. 예, 서로가? 서로 과거에 검찰에서 같이 그 일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많은 것을 같이 쥐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대표 축출이 쉽지는 않을 거다. 한동훈 대표가 지금 벼랑 끝에 매달려 있긴 하지만 대롱대롱 매달렸다가 다시 뭔가를 짚고 올라올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김건희 특검법의 재의결 네. 그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거든요. 12월 10일 날. 네.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그걸 뭐 나서가지고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의 치단계를 뭐 그 앞에서 할 것 같지는 않지만 네. 그렇지만 이것이 만일에 통과가 되면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은 국민의힘에서 좀 도려낼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럼 내가 여기 1인자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계산 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만약에 그래서 지금 어쨌든 시간을 자기는 지금 그때까지 좀 버티겠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 이제 또 한창 나왔던 이야기가 한동훈 대표가 이제 친한계 의원들이랑 얘기할 때는 용산에서 움직인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하고 김건희 특검법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일단 지켜보자라는 그런 뉘앙스로 보도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뭐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도 마치 음. 통과를 검토하는 것 같은 그런 언론 보도가 조금 나왔다가 또 자기가 한 말은 아니다 또 뭐 이렇게 전형적인 특수부 검사들의 언론 플레이 방식이긴 하거든요. 그게 한동훈 대표가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네, 네. 치고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 보고 아, 그렇게 해서 김건희 특검법에 용산의 메시지를 주는 거죠. 아, 나 자꾸 이거 단계로 괴롭히면 아. 나 이거 이렇게 할 수도 있어 이런 메시지 아니었을까 싶기도 하고 그 간을 본다는 거는 그 보도가 나간 나오면 뒤에 당원 게시판으로 용산에서 혹은 친윤이 자기 이걸 조금 더 덜 공격하라는 그런 메시지이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제 언론에서 물으면 그 제가 얘기한 게 아닌데요. 아닌데요. 예, 이렇게 또 뭐 하는 게 전형적인 특수부 검사들 언론 플레이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뭐 한동훈 대표가 그랬는지는 알 수 없죠. 예.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의원님이랑은 여기서 시간 관계상 여기서는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혹시 좀 하고 싶은 이야기나 뭐 있으실까요, 의원님? 네, 그 저희 최혜병 아. 저기 순직 관련해서 맞네. 국정조사가 이제 국회의장님께서 결단하셔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제가 네. 국정조사 위원으로 이번에 참여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최혜병 순직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번에는 실체를 이제 전모를 이제 제대로 다 밝힐 수 있도록 그동안 많이 나왔지만 네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밝히겠다 말씀드리고 박정훈 대령 내년 1월 9일 또 군사법원에서의 선고, 무죄 선고 때까지 이 이슈, 최혜병 이슈를 계속해서 끌고 가서 마침내 박정훈 대령의 무고함을 밝히고 맞습니다. 최혜병 순직의 억울함을 또 국민들께 알리겠다. 그리고 용산의 대통령의 잘못을 국민들께 밝혀드리겠다. 약속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진짜 우리 의원님도 너무나 고생 많고 항상 힘을 내고 계시니까 여러분들도 응원에 또 메시지도 많이 남겨주시고 항상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늦은 시간 함께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박은정 의원님 여기서 인사드리고 저희 후반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